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의 인종학살 정책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페테르 시자르토 외무장관은 키예프가 트란스카르파티아의 헝가리계를 마구잡이로 징집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헝가리 민족이 러시아와의 싸움에 동원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매우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가운데서는 카르파티아 거주 헝가리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를 출신으로 구분한 지도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하는 게 트란스카르파티아 출신 전사자 수입니다. 솔레다르 전투에서 숨진 병사가 무려 14,295명입니다. 폴타바에 17,172명, 드니프로페트롭스크에 16,668명에 이어 3위입니다. 솔레다르 전선에서 고기 분쇄기에 몰린 부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128 산악 사냥 여단입니다. 이 부대의 구성원 대부분이 트란스카르파티아의 헝가리계입니다.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 트란스카르파티아의 전사자 수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니 키예프 정권이 헝가리 소수민족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슬로바키아 국경인 트란스카르파티아의 도시 우즈호로드는 전선에서 500km 떨어져 있고 동슬라브 소수민족 루신과 러시아계, 헝가리계가 주로 거주합니다. 전쟁을 빌미로 돈바스에 이은 또 다른 인종청소가 진행 중입니다. 트란스카르파티아에서는 우크라이나계가 소수입니다. 따라서 키예프 정권은 루신스,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계 인구를 줄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헝가리계로 편성된 128 산악 사냥여단은 솔레다르 전투에서 거의 점령됐습니다. 그러자 키예프 정권은 이 부대를 다시 편성한다면서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에서 마구잡이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징집 목표가 1만 명입니다. 그러니 남성들을 보이는 대로 죄다 잡아갈 테입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끌고 가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다짜고짜 걸리기만 하면 범죄자 체포하듯 끌고 갑니다. 카페에 들이닥쳐 커피나 차를 마시는 사람도 체포해 갑니다. 징집 영장을 정상적으로 발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호로드의 한 바에서도 사람 사냥이 벌어집니다. 마구잡이 징집에 주민들은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도 끌려가다 보니 폭력 징집을 피하는 매뉴얼도 돌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머무르면서 대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는 식입니다. 징집을 거부하면 25년형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소수 민족을 대포법으로 몰아넣는 게 키예프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는 총을 겨누고 발길질을 해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들어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범이나 하는 짓을 키예프라는 유사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납치 징집을 피해 눈 내린 산을 넘어 도주하다가 국경에서 체포되기도 합니다. 1월 21일에는 9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헝가리 매체 메트로폴은 전장에서 대포법이 된 헝가리계 주민의 비극을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국경 부근 철로에 세워진 열차 화물칸에 시신이 수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물 열차 한 칸에 시신 500구씩 실려 있다고 합니다. 키예프 당국은 전사자 시신을 화물 열차 안에 숨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의 규정에 따르면 4, 5일 간격으로 전사자 신원을 확인해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열차 화물칸 안의 모습이 알자지라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를 러시아군 전사자라고 들어댔는데 알고 보니 트란스카르파티아 출신의 헝가리계 우크라이나 군이었습니다. 트란스카르파티아 주민들은 키예프 당국의 시신이라도 가족들에게 돌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트란스카르파티아에서는 이에 앞서 키예프 당국의 소수민족 흔적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국기가 내려지고 마자르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해고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헝가리 국기를 내리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교사들이 교단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당국은 헝가리 국기가 다시 내걸리는지 감시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네오나치 정권이 돈바스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트란스카르파티아의 헝가리계 주민들에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언론들도 이 같은 만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페시트 슈라촉의 앙겔라 피시 기자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트란스카르파티아에서 헝가리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그 참혹한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인신매매범의 납치나 마찬가지의 강제 동원 같은 것은 없었다는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경찰이 트란스카르파티아에 들이닥쳤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유치원 근처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키예프 당국이 사람 사냥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솔레다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128여단, 헝가리어로 문카치 여단으로 불리는 부대를 다시 만들기 위해 길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솔레다르를 점령했다고 발표한 1월 13일 이후 트란스카르파티아에서는 새로운 비극이 시작됐다고 앙겔라 피시 기자는 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 솔레다르에서 얼마나 죽어가는지 실상도 모른 채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려 한다고 합니다. 전사자들의 시신을 열차 화물칸에 숨기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본 원인입니다. 다민족 국가에서 모든 민족 구성원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헝가리계처럼 우크라이나에서 탄압받았던 러시아계는 부역자가 아닙니다. 이를 매국론이 뭐냐면서 친일파에 비유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에서 라틴계를 소탕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제공 발표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안드레이 구를요프는 이제 진짜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부군구 부사령관인 구를요프는 이제 거대한 나라가 떨쳐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떨쳐 일어난다. 그리고 거대한 나라라는 단어는 대조국 전쟁을 기리는 곡 스베산나의 바이나, 성스러운 전쟁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레오파르트 전차의 등장을 나치 독일군의 침략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헤르손과 자포로제는 2차 대전 때 독일 전차가 쳐들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단계의 전쟁이 대통령과 국방참모들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일 전세 진입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영TV의 유명 사회자 솔로비오프도 독일에 격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고 말한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에 대해서는 나치의 돼지, 멍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올라프 숄츠에게는 히틀러 코스염이나 기르고 독일 민족의 반역자가 되라고 일갈했습니다. 폴란드 공영방송 TVP는 이 같은 러시아의 분노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프로그램명이 Break the Fake입니다. 가짜뉴스 부수기란 것인데 뭐가 가짜뉴스라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보통 팩트체크니 뭐냐는 명칭의 프로그램은 그 정반대로 이해해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폴란드 TVP는 아주 악랄하게 러소포비아를 전파하는 파시스트의 도구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한 언론사는 독일제 레오파르트2나 미제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첫 번째로 격파하는 러시아 병사에게는 메달과 함께 500만 루블을 포상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내 군사 블로거 협회와 또 다른 언론사도 포상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무슨 민심 위반이나 군부와 바그너 그룹의 알력으로 쿠데타가 날 거니 하는 소리들은 모두 소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